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하다. 독거노인 망상 같은 말을 쏟아내는 쇼펜하우어. 조금은 불쌍하게도 보인다. 누가 어울려준답니까? 혼자가 되는 건 사회생활에 실패한 자가 아닌지. 이런 톡설로 되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는 촌철살인의 대마왕이라 칭하는 당대 철학자라고 하는데 조금은 들여다봐야겠다. 인간은 언젠가는 혼자가 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그 외로움에 대한 방어기제 논리로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건가요? 그의 인생론 한 부분을 정리해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때로는 행복을 느끼고 때로는 갈등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한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것은 바로 혼자 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과 만족을 타인에게서 찾는 대신 자기 내면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주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하며 이러한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것은 불안정한 행복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인간은 내면이 풍부할수록 외부 자극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덜 의존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할수록 손해라고 한다. 나이 들수록 서로 소통해야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쇼펜하우어는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흔히들 알게 모르게 꼰대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과도한 말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참으로 소심스럽네요. 조금 더 진중하게 들여다보자. 우리의 상상 속에서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풍요로운 공간이다. 침묵은 유익하고 특별한, 심지어는 경건하고 신성한 무엇인가를 드러낸다. 그것은 깊은 사고에서 비롯된 힘이며 흔들림 없이 침착하고 평화로운 내면의 공간을 허락한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쇼펜하우어는 말을 적게 할수록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불필요한 말들을 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훨씬 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그의 행복에 대해서도 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핵심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닌 자신의 만족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말수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그것이 그의 철학에서 제시한 행복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내면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단순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의 열쇠일 것입니다. 고독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고독으로부터 두 가지 장점을 얻는다.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혼자 사색하는 사람의 사상과 계획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홀로 자유로운 자만이 깊게 사색하는 일을 알아볼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쏟는다. 고독을 벗삼는 사람들은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땅 위에서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 이상의 세계와 멀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인간은 혼자가 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된다. 고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자유의 소중함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오로지 자신과 함께할 때 가장 조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와 안정에 다다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고독 속에서 즐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이 주는 무료함을 두려워하고 저급한 즐거움에 빠져 잠깐의 쾌락에 취하려 한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는 여러 문제에 휘말리게 하고 그 어두운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든다. 사람의 일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자신을 잃고 흔들리거나 혼자 사색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이지만 모든 뛰어난 인물들은 특히 더 외롭다. 고독은 그들의 운명이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습관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불리해진다. 우리 대부분의 고뇌와 범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마음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행복의 기준이 남에게 좌우되는 순간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칭찬은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과 같은 것일 수 있고 비판은 사고가 천박하거나 시야가 좁은 사람의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알아주는 것을 개의치 않으며 사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하다. 남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이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이 보는 나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혼자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라. 고독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하도록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탐색하고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온다. 인생은 혼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행이다. 인간의 삶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자기 삶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선택은 고독을 동반한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 대부분은 모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던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 최악의 결정일 수도 있다. 또한 나의 자유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약받을 수 있으며 내가 한 선택이 항상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선택은 때로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욕망에 충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 인생의 초반 40년은 자신이 직접 쓰는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하는 시간이다. 나이가 적을수록 새로운 세상과 폭넓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살아야 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신이 가진 자질과 경험의 깊이를 담아내야 한다. 나라는 한 권의 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자되며 두고두고 보고 싶은 명작이 될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질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총합이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곧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로 귀결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삶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삶의 근간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고독이 행복이 문인가? 고독에서 비롯된 행복에 대해서도 그의 철학을 들여다보자. 행복은 혼자서만 이룰 수 있다. 행복이란 일시적이며 변덕스럽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 결국 행복이 떠나갈 때 슬픔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행복을 잃을 때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은 인간을 불안정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불행을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불행과 고통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다. 불행은 성숙을 가져다 준다. 사람은 행복할 때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인생에서 굴곡진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불행의 지혜라고 부른다. 인간은 불행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의 핵심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해야 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 타인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다. 이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홀로 외롭게 해야만 하는 작업이다. 한편보다 쉽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도 있다.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이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과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넓고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 시야를 두고 행동 범위를 좁힐수록 행복의 크기는 커진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지고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욕구가 많아진다. 그럴수록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외적 요소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하고도 내면적으로는 공허할 수 있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빈곤에서 비롯된 권태의 일종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내면을 이해하는 사람은 행복의 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행복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이상 고독과 행복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쇼펜하우어의 공력은 대단하긴 합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과 그로 인한 고통을 강조하는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우울한 철학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많네요. 쇼펜하우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좀 더 그의 서슴없는 삶에 대한 통찰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